발품 황제 나무 이성주 인사드립니다. 자, 23년 개묘년 한 해가 밝았습니다. 다들 계획 잘 세우고 있습니까? 예, 저는 지금까지 누구보다도 더 많이 현장을 많이 누비고 다녔고, 현장만이 부동산을 파악하는데 답이라고 생각하면서 강의도 했고 발품을 많이 팔았던 것 같습니다. 발품 생각을 해보니까요, 간절히 원하면 이루어진다. 우리 흔히 말하는 VD다라는 얘기 잘 아시잖아요. 그 목표를 설정해서 내가 이루기까지는 고통은 따른다고 봅니다. 왜 먼저 상가 얘기하는데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얘기도 다 연결해서 또 본인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얘기를 드리는 거고, 오늘 이런저런 스토리에 대한 얘기를 나누고자 하니까 편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3년 저는 서울 도심 상권, 얘기는 뭐 구도심이라고 했는데 전체적인 도심을 좀 파악해서 그에 따른 상가 지도, 시세 지도나 상가 건물, 대수선, 리모델링, 그에 따른 명도, 그리고 임차인 선택,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쭉 제 블로그나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샅샅이 풀어드리는 시간 앞으로 종종 자주 가질 테니까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가는 쉽게 말해서 수익률이 되게 중요하겠죠. 근데 강남, 서초, 송파, 강남 3구 같은 경우에는 이 수익률이 되게 중요할까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네, 반갑습니다. 어떤 분위기냐면 쉽게 말해서 강남이다. 강남이면 예전에 아주 예전에 이태원에서 소를 키우고 돼지 농사, 돼지를 키우고 해서 돈을 벌어서 강남에 땅을 사서 이렇게 부자된 분들도 많고요. 아마 여러분들이 40대, 50대인 분들이라면 부모님이 80대, 90대인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정말 안타깝게도 송파구도 그렇고 강남구도 그렇고요. 대출 하나도 없이 통건물, 통상가 건물 가지신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분들은 신발 사는 것도 나가서 뭐 신라호텔에서 칼질하는 것도 돈을 벌 줄만 알았지 쓸 줄을 모르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오늘 내가 강남 다녀왔는데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실제적으로 저도 그런 경험을 했고요. 참 안타까운 거죠. 그리고 참 안타깝게도 또 암에 걸리십니다. 암에. 뭐 췌장암이든 간암이든 그렇게 5,000원 이상 밥을 먹어본 적이 없는 분들입니다. 이렇게 건물주 분들이, 강남, 서초, 송파에 있는 건물주 분들이 정말 돈을 아낄 줄만 알았지 쓸 줄을 모르는 분들이 많고, 자식들한테 어떻게 하면 잘 물려줄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하는 분들이 건물주 분들이 되게 많아요. 항상 보면 이 법인 4억으로 쓰는 분들이 보면 건물을 매수하고 싶은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 비트코인 주식으로 인해서 돈을 번 분들이 건물을 매수하는 분들이 많아요. 강남에 같은 경우에 법인인 분들이 이제 돈이 수익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2층부터 뭐 5층, 6층 아니면 5층부터 9층까지 건물을 사용하는데 뭐 임대료가 뭐 1억이다, 2억이다 이렇게 내면서 쓰는데, 가만히 보니까 내 건물에 내가 임차로 들어가면 월세 내는 금액으로 건물 이자를 내면은 헐 1억인데, 이거를 깨우치는 법인 대표가 있고 깨우치지 못하는 법인 대표도 많다. 이걸 깨우치는 분들은 사업은 잘 안 되더라도 추후에 건물 가격이 상승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분들이 많고요. 공장 또한 뭐 NPL이든, 저도 한 8년 전에 9년 전에 NPL로 해서 투자했는데 그 집 보면 안 해본 거 있죠. 이때는 블루오션이었는데 NPL로 경매로 해서 투자를 하게 되면 안 해본 그때 블루오션 같은 경우에는 안 팔리면 블랙카드 긁고 해서 그냥 단기 수익만 창출하고 팔아야 되겠다, 이런 경우가 많아요. 지금같이 어제 1월 5일, 오늘이죠. 오늘부터
규제를 풀었잖아요. 그리고 규제를 푸는 이유를 뭔지를 또 생각하면 됩니다. 건물이나 상가는 수익률이 되게 다른 투자는 맞지만 강남 같은 경우에는 여기 강남이다 치면은 거기 보면 행정고시, 사법고시 이런 판검사 출신도 있는 분들, 그 다음에 고급 공무원 분들이 강남에 거주하면서 여기 누가 하나 가지고 있으면 여기 하나 가지고, 여기 하나 가지면 여기 하나 가지고, 이렇게 내가 있는 뭐 타워팰리스에 살고 있으면 내 집 바운더리 안에 있는 건물을 갖고 싶어 하는 게 되게 많고요. 두 번째는 부자는요, 늘 내가 건물이 있다라고 티를 안 냅니다. 건물이 있다라고 티를 내면은 가족들이 항상 인근에 있는 가족 사촌, 너가 건물주니까 돈 잘 버니까 네가 가족 행사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네가 돈 같은 거 내라, 이런 분도 많아요. 그래서 항상 부자는 건물 있다고 티를 안 낸다 라는 거. 그리고 이 바운다리, 평당 뭐 서초구 같은 경우에도 입지가 여가고 거리가 먼데도 최근에 1억 6천에 거래된 건물도 있었다. 현장 가서 내가 파악한 결과 평당 1억 6천이면 송파구에 있는 몽초토성역이나 그 대로변에 지금 1억 2천에 평당가 1억 2천에 거래됐거든요. 이거 사는 게 맞지. 근데 왜 1억 6천에 이걸 사느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내 바운더리 안에 있는 건물에 내가 월세를 받는 목표. 이분들은 100억은요 큰 돈이 아니거든. 이게 부자들은 그들만의 리그가 있다라는 말씀을 먼저 전해드리고, 그리고 예전에 우리 80대 90대 분들, 이분들이 보면 다 예전에 강남에 정말 우리 영화 강남에 보면 이 땅부터 여기까지 전부 내 거다 이렇게 오토바이 타고 하는 그 장면이 있듯이 예전에는 건물이 없을 때 생각해 보세요. 그때, 그리고 송파구도 건물이 없다고 생각했을 때 뭐 뽕밭이다 이런 시절이 있을 때 가구로 돌아가게 되면 이 마포나 이쪽에 있는 건물을 좋아했지, 이렇게 뽕밭이든 이런 뭔가의 물건이 가공이 돼서 만들어지는 건물이 없는, 개발 계획도 없는 상태였다면 여기는 무용지물일 가능성이 컸죠. 그래서 이분들이 뭔가 좀 신문을 많이 읽고 이런 분들은 여기에다가 땅을 샀지만 그러지 않는 분들은 다른 쪽으로 뭐 명동이든 마포든 이쪽에 건물을 가지고 있었고, 이분들이 돈을 뭐 박스 죽고 영업을 많이 해서 돈을 벌어서 강남에 건물을 사고, 이런 분들이 대출 없이 쭉 하다가 병 때문에 팔려고 하다가 최근에 오늘 얘기 들은 건데 뭐 90억에 매도하려고 했었는데 매수자가 2억만 깎아주세요 이렇게 딜하는 중에 매도자분이 암에 걸렸고 병원에 입원한 상태에서 그냥 팔지 못하고 돌아가신 거야. 그래서 딸이 2명이 있는데 그냥 이 사모님 와이프분에게 소장님이 이제는 신라 호텔에서 칼질하면서 맛있는 거 먹고 사세요라고 얘기를 해도 먼저 간 그 남편에게 미안해서 나는 사용을 못한다. 그래서 딸들은 저기 외국 가서 인스타에 뭐 이쁜 사진 올리고, 결론은 이렇게 지금 건물을 가지고 계신 70대에서 90대인 분들이 보면 참 썰 줄 모릅니다. 벌 줄만 알았지. 그게 아마 우리 부모님이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이다라는 거, 그 얘기를 드립니다. 강남, 서초, 송파 기존에 있는 건물주분들, 그 다음에 손바뀜이 이루어진 전 뭐 21년도 아니면 18년도 17년도에 건물을 매수한 분들은 이제 조금 아는 사람들, 레버리지 효과를 이용할 수 있고 대출을 활용해서 자기가 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 연끌했던 사람들, 이분들이 이제 17년도 18년도에 매수를 한 사람들이고, 최근에 20년도나 21년도에 건물을 붐이 일었잖아요. 아파트 수익, 비트코인 수익, 그 다음 주식 수익으로 인해서 단독주택을 매수해서 용도 변경한 다음에 건물을 지었던 분들, 짓는 과정에서 매도하신 분들, 근데 지금같이 금리가 올라가니까 연끌 쪽 분들이 힘들어지겠지. 이유는 21년도에 건물을 산 사람들 같은 경우에 1년 변동금리가 될 수 있고 6개월 변동금리로 해서 샀는데 이때는 월세 이자 충분히 이자 내고 수익이 좀 남았었는데 지금같이 금리가 고금리인 상태에서는 이제 불안한 거죠.
자, 이럴 때 팁은 뭐냐면, 자, 1년마다 1년 계약한 경우를 예를 드는 거예요. 5%씩 인상이 가능하잖아요. 그럼 이 건물주가 임차인에게 5% 올려달라. 그러면 다 보면 임차인들이 표정이 안 좋아. 근데 보증금을 올리면 괜찮다. 이게 이제 강남 서초 쪽에 있는 현재 건물주들이 대응할 수 있는, 내가 금리가 오르다 보니까 이자 내는데 빡빡해지니까 1년 지나고 보증금을 올려받는 것들은 임차인이 거의 다 보면 들어준다. 월세 올리지 말고. 이 보증금 올린 걸로 일단 고금리인 상태에서 버티는 전략인 거죠. 버티는. 연끌족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21년도에 건물 산 사람들, 20년도에 건물 사는 사람들이 아마 지금 들어오셔서 듣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이렇게 강남 서초 송파에 건물을 샀다, 아니면 단독주택을 사서 허물고 용도 변경해서 건물을 지었다, 이런 분들은 임대 수익 대비 이자가 더 내니까 내 돈을 넣어야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1년 지나고 월세를 올리지 말고 보증금을 올려서 내가 버틸 수 있는 체력, 늘 보면 건물을 매수하고 5년을 버틸 수 있어야 된다. 5년이 지나면 그때부터는 항상 늘 우상향이잖아요. 우상향. 그죠? 그리고 저 또한 현장을 많이 다니고 이렇게 발품을 팔면서 느낀 거는, 항상 보면 늘 요즘에는 유튜버들이나 강사님들이 많이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뭐 이명박 정권 때, 그죠? 그 전에는 노무현 정권 때, 그 다음에 박근혜 정권 때, 문재인 정권, 그리고 지금 윤석열 정권. 정권마다 롤러코스터를 타는데 늘 지켜보면 우상향이다. 그리고 항상 정권 대비 그때 정책을 뭘 했는가, 그리고 지금 윤석열 정부는 정책을 어떻게 이명박 정권처럼 하느냐. 기사에 보면 연착륙을 위해서, 경착륙이 아니고 연착륙을 위해서 지금 규제를 완화하고 있다, 규제를 풀고 있다 라는 부분, 이 정책적인 부분도 많이 봐야 되고, 5년 많이 강의를 듣고 유튜브를 든 분들이 보면은 거의 보면 4년차 이내에 있는 분들이 많아요, 투자자들이. 그래서 공시지가 1억 미만, 초기 재개발, 아파트, 분양권 많이 매수했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정말 사이버머니니까 되게 기뻐했는데, 입주 물량도 없는 걸 보고 샀는데 고금리로 인해서 심리 위축이 되니까 이런 분위기가 될지 누가 알았나. 2년 전 가격으로 다 돌아왔습니다. 원망할 수도 없어. 누군가 칼을 들고 이거 안 사면 안 된다고 해서 산 분들도 아니고, 본인의 책을 읽고 강의를 듣고 해서 샀는데 기분이 좋았는데, 좀 더 욕심을 좀 더 볼 수 있다는 생각에 매도를 못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물린 거잖아요. 물렸다. 그래서 많이 힘들어하고 있고, 역전세 맞은 분들도 되게 많다. 좀 똑똑한 분들은 다 매도하고 똘똘한 거 갈아타자. 취득세 중과되다 보니까 아파트는 끝났다. 그래서 아파트 대신 원룸이나 오피스텔 지산 많이 가신 분도 있고, 돈이 여유가 있는 분들은 어떻게 건물, 꼬마 빌딩, 그리고 단독주택을 사서 용도 변경해서 실제적으로 지금 지어서 가지고 있는 분들, 아니면 건물이 만들어진 걸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오늘 그냥 상가 얘기하는 거니까, 또 갑자기 또 아파트, 원룸, 지산, 오피스를 얘기하면 또 얘기가 많이 길어지고, 제가 오늘 상가 얘기하는 거에서 조금은 원론적으로 벗어나니까 참고해 주시고, 그래서 상가를 매수할 때는 먼저 제가 발품 황제 나무 이승조 매일 얘기를 하는데, 솔직히 강사들이 보면 현장을 일주일에 막 3번씩 4번씩 가는 사람 없습니다. 이렇게 강의 자료 만들고 거의 뭐 한약 듯이 우려 먹고 하잖아요, 그죠? 근데 정말 부동산은 현장을 끊임없이 다니면, 그 지역들을 많이 다니다 보면 이 지역은 이런 분위기, 저 지역은 이런 분위기, 건물 거래는 어떻게 되고 매수 문의가 있는지 매도 문의가 있는지라는 부분인데, 내가 만일에 건물을 사고 싶다, 상가를 사고 싶다 하면은 아파트랑 똑같습니다. 주변 시세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나는 용도 지역이 상업지인지, 내가 살려는 건물이 3종 일반 주거지인지 2종 일반 주거지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땅을 항상 보면 건물을 산다면 땅, 이거
건물 살 때 이 건물은 없다라는 생각을 먼저 해야 돼요. 이 땅이 어디에, 우리 흔히 말하는 이제 북향에 이렇게 물려 있는 땅이냐. 왜냐하면 1조건, 사선, 그리고 건물을 반듯하게 지을 수 있고, 북향이 아니면은 조금 사선. 항상 그리고 건물을 살 때는 내가 이거는 지금 명도 얘기도 다른 거예요. 명도를 다 이룬 상태에서 내가 건축사를 만나고 시공하는 과정까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명도가 다 된 상황이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건축사를 상담해야 되고 건축사와 시공사는 달라야 됩니다. 같이 하면은 둘이 해먹습니다. 그리고 계약을 할 때는 늘 보면 보험도 들어야 되고, 계약하기 전까지는 이 건물주가 갑인데, 계약하고 나서는 을이 됩니다. 그래서 계약서는 꼼꼼하게 써야 되고, 계약서의 문구에 들어가는 부분도 정말 꼼꼼하게 써야 된다. 항상 서면으로 잘 꼼꼼하게 써야 된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시세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저기는 평당가 7천만원, 저기는 1억, 여기는 1억 6천. 왜 이 가격에 거래되었는가, 이 시세를 개차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지금같이 고금리일 때, 매수자 우위 시장일 때, 이때 내가 건물을 사고 싶다, 기회거든, 기회. 지금부터 6개월 동안, 왜? 저는 그래요. 하반기 되면 좀 보합이 되면서 다시 금리가 좀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강남, 서초, 송파 이런 건물은 누구나 다 갖고 싶어 하는 로망이 있잖아요. 지방 말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강남, 서초, 송파에 대한 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지방에 빈 땅이 많으면 건물주 무슨 의미 있습니까? 마음만 먹으면 가서 지을 수 있는데. 그죠? 요즘 그 집 보면 평당 500에 뭐 원룸 짓고 좀 조금 더 한 700에서 900만 원의 평당가의 건물을 짓습니다. 그리고 왜? 인건비도 올랐고 자재비도 올랐으니까. 그죠? 그리고 뭐 누군가가 소개해 준다. 근데 그 소개할 때 현장에 나온 사람들 보면 건물 짓는 사람 초보들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건물 짓는 걸 부탁했을 때도 건물주가 꼼꼼히 매일 가서 확인하고 음료수 사다 주고 체크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추후에 누수 문제가 발생이 되어서 이런 거에 대해 스트레스 받고 하는 건물주가 되게 많고, 저는 만일에 본인이 건물을 짓는다는 결정을 하게 되면은 거의 매일 가서 체크하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많이 배웁니다. 민원 부분도 본인이 시공사에게 맡기고 계약서는 쓰지만 이런 것도 본인이 인사하면서 안녕하세요 하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그래서 이 시세, 아니 막말로 1억짜리 차를 하나 사더라도 많이 알아봐야 되잖아요. 렌트는 얼마, 리스는 얼마, 중고는 얼마, 새 차는 또 얼마, 또 딜러마다 프로모션이 다릅니다. 근데 이 건물을 사는데, 그죠? 몇십억짜리 건물을 사는데 이 정도를 안 하고 그냥 누가 샀다더라 강의만 듣고 카더라 통신만 듣고 그 부동산 찾아가서 매매 계약을 한다는 거는 정말 얼토당토 안 되는 얘기인 거고, 다시 한번 돌아와서 6개월, 지금부터 금리가 이렇게 올라갈 때는 강남, 서초, 송파는 찾아보면 대출이 없어요. 거의 보면 대출이 없단 말이에요. 저는 이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이런 열정이 있어야 돼. 등기부 등본을요 다 떼보는 거예요. 700원 합니다. 700원. 내가 강남에 건물을 사야 되겠다. 그리고 나는 큰 도로 말고 이면 도로에 있는 거, 그리고 뒤에 배우 세대가 얼마나 있는가, 역으로 걸어갈 때는 어떻게 걸어가고 업종은 뭐가 있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거를 내가 사는 지역을 역삼동을 선택했다 하면은 그 일대에 최근에 거래되어 있는 시세는 얼마이고, 현장에 가서 권리금은 어떻게 형성되어 있고, 보증금은 얼마고, 임대료는 얼마인가, 역산출해서 수익률 하는 법으로 해서 매매가를 산출. 그 집 보면 강남, 서초는 수익률이 뭐 2%대에서 3%밖에 안 나옵니다. 뭐 임대 수익을 생각하고 덤비면 안 되고요. 거의 보면 시세 차익으로 보면 되고, 본인이 건물주가 된다면 저는 사업을 본인이 하기를 추천합니다. 본인이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예를 들어서 뭐 편의점을 하고 있는 분이시다, 아니면 뭐 장사를 하는 분이다, 사업을 하는 분이다,
내 사옥을 쓰고 싶은 분이라면은 적극적으로 본인이 임대료를 내지 않고 건물을 매수해서 진행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시세를 꼭 알고 차를 파악하는 것처럼 부동산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 부동산 근데 보면 빌딩이나 이런 100억 이상 되는 물건들은 동네 부동산에서 거래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하지만 많은 부동산을 찾다 보면 동네 부동산에서 하는 부동산이 있습니다. 이런 부동산은 정말 남다릅니다. 예를 든다면 간판만 보도 되게 압니다. 오래되었는가, 오래된 간판인지 아니면 최근에 들어온 간판인지, 그리고 부동산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오셨습니까 하면 네, 건물 보러 왔습니다 했을 때 슬쩍 이렇게 둘러보면서 부동산 민증만 가리고 몇 회 졸업, 몇 회 라이센스 땄는지 나오잖아요. 그것만 봐도 아, 소장님이 경력이 있다 없다를 판단이 딱 되시겠죠. 이해했습니까? 아니면 자기는 경력은 많지만 자격증을 못 딴 분이 될 수도 있잖아요. 실장 업무만, 실무만. 그러면 사위나 아들이나 딸이 라이센스를 따서 하는 분도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좀 오래된 부동산, 그리고 얘기를 나누면 소장님 여기 권리금이 얼마입니까? 그리고 업종은 뭐가 많이 들어갑니까? 보증금은 어떻게 됩니까? 이런 거 물어봤을 때 답변을 주는 소장님이 있고 답변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답변을 주지 못하는 분들은 잘 모른다는 거야. 그냥 원룸, 사무실 이런 것만 중개를 하신 소장님이에요. 그럼 인사하고 또 찾는 거지. 건물을 많이 했던 이런 건물을 중개를 많이 했던 소장님은 남다릅니다. 일단은 본인이 직접 그 지역에 있는 상권, 역삼동이면 역삼동 인근에 있는 선능역부터 신사동, 신사역 모든 것을 본인이 발품을 팔아서 그 시세 지도를 머릿속에 둔 소장님이 있습니다. 이런 소장님을 찾으면 돼요. 물론 이것도 발품이겠죠. 더 좋은 거는 그런 소장님을 전문가나 건물을 매수 매도했던 지인이 있다면 그분한테 물어보는 게 땡큐벨을 마치겠죠. 아니면 본인이 이렇게 직접 돌아다니면서 그 사람 소개받아도 돼. 건물 보러 가면 청소하는 분들 관리소장님 있습니다. 큰 건물 같은 경우에 이런 분한테 혹시 건물 중개를 잘하는 분 좀 소개해 주세요 하면 소개해 줍니다. 이렇게 찾아서 그 소장님을 만나서 얘기를 하고 내가 지금은 돈이 없지만 늘 건물을 사고 싶다 그러면 30억 있습니다. 20억 있습니다. 물론 아파트 지금 분위기 안 좋으니까 팔리면, 비트코인 분위기 안 좋으니까 팔리면 이 금액이 내 수중에 들어오겠지만 내가 말했잖아. 23년도 본인들이 건물주가 되고 싶다 하면 자, 나이는 점점점 드셔가는데 50대도 계속 아파트 분양권 뭐 재개발 재건축만 봐서는 될 일이 아니잖아요. 내가 건물주가 되어서 일정에 내가 커피숍을 운영하든 내가 취미생활 꽃가게를 하고 싶은 사람이든 아니면 나만의 놀이터 사무실 2층에다 만들어 놓고 그냥 친구들 오면은 뭐 이렇게 저렇게 그냥 커피 한 잔 먹고 얘기 나눌 수 있는 공간을 만들든 이렇게 해서 건물주가 되어서 매달 내 통장에 따박따박 돈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플랜을 짜는 게 어떨까라는 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아파트는 너무나도 쉽습니다. 솔직히 물론 동청향 인테리어 수준 모든 정부 정책에 따라서 너무 규제에 따라서 흔들리는 게 아파트 아닙니까? 거기다가 입주 물량에 따라서 그러니까 너무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많은 대중들이 거래를 하는 게 아파트다 보니까 한금성이 좋으니까 아파트를 많이 관심을 가지는데 한편으로는 모든 사람이 상가 건물을 갖고 싶은 로망을 누구나 가지고 있다라는 게 현 주소다. 단지 어렵다라는 인식 고정관념이 있다 보니까 건물주가 되는 거, 상가를 매수하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앞선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저도 상가를 사고 팔고 실제적으로 건물을 짓기도 해봤고 NPL로 매수도 해봤고 다 해봤습니다. 제가 제일 잘하는 거는 명도 전문가입니다. 솔직히 제가 예전에는 명동에서 시작했고 이 문제가 발생이 됐을 때 직접 찾아가서 명도는 또 얘기가 잠깐 빗나가지만 명도는 1번
임차인 입장에서 좀 더 하게 해달라. 임차기간 연장. 2번은 나 돈 많이 줘라. 나갈게. 이 얘기인 거거든요. 건물이 매도자와 매수자의 계약이 성립이 되려면은 이 명도 문제가, 매도자 우위 시장일 때는 명도 매수자 네가 알아서 해. 아니면 나는 안 판다. 근데 지금같이 매수자 우위 시장이 있을 때는 어떻게, 매도자 네가 해주면 내가 살게. 이런 논리를 하거든요. 근데 정말 중개를 잘 하시는 분들은 50대 50 명도에 대한 걸 딱 걸어놓고, 그럼 이분도 노력하고 이분도 노력하는가. 이유는, 매도자 입장에서는 그동안에 월세를 주고받았고 임차인과의 관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서로 인사도 나눴고. 생판 처음 보는 사람이 와서 내가 여기 건물주가 될 건데 나가주세요 하는 거랑, 그동안에 같이 인사도 했고 통장도 뭐 했고 서로 아는 안면 있는 사람이 와서 김 사장 그동안 내 건물이 있어 고맙네. 내가 몸이 안 좋았어. 아니면 세금 때문에, 아니면 참 이런저런 이유에서 내가 그동안 이 건물에서 참 김 사장이 있어서 내가 고마웠네. 근데 이렇게 하게 내가 건물을 팔게 됐는데 좀 협조 좀 해주게나.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최고인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해주는 에너지를 소비하고 싶은 건물주나 매도자가 없거든. 왜? 많은 시간이 소비되고 스트레스 받으니까. 그래서 5대5로 나눠버리면 매도자도 가고 매수자도 가고 해서 여기에 맞게끔 둘이 협상을 해서 아름다운 이 임차인이 원하는 임차 기간과 돈에 대한 부분도, 그래 네 반 내 반 내주고 하자. 이렇게 해서 천천히 잽을 날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명도를 치는 과정을 만드는 겁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고 기간이 필요합니다. 항상 그렇잖아요. 내가 A 여자를 너무 사랑해. 근데 나는 이 여자를 사랑하기에는 못생겼던, 돈이 없던, 다가갈 수 없는 사람이다. 그런데도 꾸준하게 대시하면은, 그래서 10번째가 안 넘어가는 미인이 없듯이 10번 안 되면 20번, 30번, 40번, 50번. 근데 이만큼 하려면 끈기도 있어야 되고 간절함도 있어야 되고 자존심은 개나 줘버려라. 이런 것들이 되어야지만 이루어진다. 우리 그 영화 배우 중에 이문식 씨가 이렇게 해서 결혼에 골인했다라는 걸 내가 최근에 알게 됐는데, 처음에는 친구로 지냈다고 합니다. 오빠 동생. 그런데 너무 편하게 해주니까 현재 와이프, 그때가 당시는 그냥 아는 친한 동생인데 혼자 이문식 씨가 짝사랑을 했대요. 짝사랑. 그래서 헤어진 남자친구 고민도 들어주고, 오빠 나 술 한잔인데 나와 해서 또 얘기 들어 집에 바래다 주고, 얼마나 자기는 짝사랑했는데 속이 문드러졌겠습니까. 그래서 한 번은 집에 데려다 주면서 솔직히 나 너 좋아하면 안 돼. 내가 너랑 사귀고 싶다고 마음을 표현했는데, 그냥 오빠 동생이 좋아. 나는 오빠랑 사귀기는 그래. 오빠를 잃고 싶지 않아. 이렇게 해서 또 몇 년을 기다렸답니다. 이런 끈기, 자존심도 버리고 이런 피나는 노고를 해야지만 명도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그래서 이런 건물주가 된다라는 거, 상가를 가지고 간다는 거에 대해서는 일단 먼저 어렵다, 스트레스 받는다, 힘들다, 이런 게 선입견이 있기 때문에 아파트가 제일 좋은 거예요. 아파트는 뭐 힘든 거 없잖아요. 그나마.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파트에 투자를 많이 하고 다 건물주는 되고 싶은 마음은 로망은 가지고 계시지만, 이런 보이지 않는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거 이루고 나면, 하나를 하게 되면 2개, 3개는, 최근에 저 또 원주에 있는 건물을 팔았습니다. 그랬고 했고, 근데 이런 그 건물 원주에서 판 게 아니고 강남에서 강남 소장님이 팔아줬습니다. 예. 이런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도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공인중개사와의 인연.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공인중개사 분들이 정말 어떻게 보면 재량이 있는 분들을 또 잘 만나야 돼요. 이 건물 같은 경우에는 거진 보면 인정 작업을 많이 합니다. 거의 대다수가. 뭐 내가 받고자 하는 금액, 매도자다 치면 70억,
김 소장 70억에 좀 받아줘. 네, 70억 받아주는데 다른 곳에 내놓지 마시고요. 내가 70억 이상, 뭐 80억에 팔든 75억에 팔든 이거는 제가 가져가겠습니다. 뭐 오케이, 나는 그냥 70억만 주면 돼. 이렇게 인정 자극을 많이 하는 중개사님들이 되게 많습니다. 뭐 그렇지 않는 분들도 많겠지만, 근데 이렇지 않는 소장님을 찾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건물을 사고 싶은 큰 건물이면 항상 관리소장님과 청소부가 있다. 그분에게 직접 가서 혹시 건물 중개 잘하는 사람 소개해달라. 이게 핵심 꿀팁이고, 그 다음에 건물 사고 싶으면 건물 옥상도 가보고 뭐 어떤 관리가 잘 돼 있는지, 관리가 안 돼 있다 치면은 좀 더 싸게 매수할 수 있는 팁이 되는 거죠. 그 다음 화장실 상태 체크, 화장실이 잘 관리가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부분, 그 다음에 내가 이걸 매수했을 때 수리 비용은 얼마 정도 들어갈 건지, 본인이 이 건물을 사고 싶으면 딱 정해놓고 본인이 보증금, 임차, 임대료까지 다 파악하는 거야. 이 정도 노력을 해야 돼요. 이런 디테일한 것들을 파악을 못하니까 건물주가 쉽게 되지를 못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가서 1층도 뭐 음식점이면 먹어보고, 그리고 얼마나 사람이 많은지, 맛은 좋은지 안 좋은지, 그리고 수리는 언제 했는지. 요즘에 보면 디스코, 밸류맵 다 보면 너무 잘 되어 있잖아요. 예전에는 다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직접 다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프랜차이즈가 들어가 있다면 프랜차이즈 회사에 전화를 해서 인근에 있는 걸로 나는 좀 새로 만들고 싶은데 어떻게 가격이 어떻게 됩니까? 근데 파악해 보니까 옆에 있는 것도 나왔던데, 뭐 이런 객단가나 매입한 사례나 뭐 권리금은 보증금은 뭐 대충 이렇게 물어보면 알려줍니다. 그렇게 해서 유출을 하는 거예요. 이 정도 그러면 월세 임대료가 이만큼이고 보증금이 이만큼이다. 그러면 이 정도면 되겠다, 아니다, 판단을 또 하시는 거죠. 그렇게 해서 소몰듯이 점점 찾아 들어간다는 말씀을 전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1층에 얼마, 2층에 얼마, 3층은 사무실, 4층도 사무실, 사무실은 얼마, 모르면 계속 물어보고, 내가 간절해야 돼요. 간절해야 돼요. 아까 영화배우 이문식 씨가 와이프랑 결혼하게 된 스토리를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피나는 노력, 지금부터 고금리니까 지금 딱 좋습니다. 지금부터 건물이 나오게 된, 여기 보면 또 있겠지만 나오게 된 이 스토리, 왜 파는지, 건물주가 왜 이 매물을 매도를 하려고 하는지. 그러면 일단은 내가 강남이나 서초나 송파에 내가 건물 하나 사야 되겠다 라는 딱 생각을 잡고, 지금 나 돈 없어 근데 무슨 건물 산단 말이야, 이런 생각하면 안 되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첫 시작,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보면 저는 그래요. 그 회사 다니는 사람 입장에서는 솔직히 좀 많은 두렵습니다. 시간도 많지가 않고. 하지만 자영업자이신 분들 입장에서는 자기 건물을 꼭 가지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내 건물에 내가 영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건물을 매수하는 게 최고입니다. 임대료 내는 걸 이자로 매가치기 하고, 그 지역에 있는 상권도 너무나도 잘 아시니까, 본인이 강남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뭐 구미가 됐든 창원이 됐든 지방 소도시 중에 본인이 영업 뭐 참치집을 운영하는 사람이 됐든 편의점을 운영하는 사람이 됐든 뭐 여러 가지 어떤 업종을 운영하는 학원업을 했든 그 지역을 너무나 잘 알잖아, 그죠? 그러면 그 지역에 내가 건물을 매수할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일대의 시세를 파악을 하고, 그리고 부동산 인근에 계속 찾아가서 노크하고, 본인이 등기부 등본을 떼서 융자가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건물주 나이가 4로 시작하는 분인지 3으로 앞이 시작하는 분인지 체크. 왜 그진 보면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예전부터 건물을 가지고 있고 임대료도 잘 안 올립니다. 그리고 대출도 없어요. 근데 꼭 문제는 건강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 만나면 정말 검소합니다. 그리고 되게 보수적입니다. 이 건물주분을 말 그대로 잽을 날려야 돼. 내가 이 건물을 사고 싶다는 딱 결정을 하고 이 지역에 있는 건물주를 파악을 했어.
그러면 음료수 사들고 가서 관리소장님한테 건물주 언제 만날 수 있습니까? 하면 왜 당신이 건물주를 만나 나한테 얘기하시라고. 그러면 또 관리소장한테 담배도 사드리고 음료수도 사드리고 이러면서 건물주가 언제 오는지, 건물주를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계속 노력을 해가지고 건물주를 만났을 때, 사장님 제가 이렇게 해서 건물을 좀 사고 싶은데 혹시 파실 의향이 없습니까? 그래, 그러면 터무니없는 가격 얘기합니다. 만약 100억에 그래도 200억이면 내가 팔게. 제가 우리 사장님 저도 손주가 있을 거 아닙니까? 저도 이렇게 해서 좀 해보려고 하는데, 뭐 이렇게 계속 얘기하다 보면 항상 말했잖아요. 30번, 40번, 50번 계속 찾아가면 마음이 열립니다. 왜? 건강이 예전같이 하고, 이런 분들은 거진 보면 마음은 20대입니다. 마음.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보면은 마음은 20대잖아. 근데 나이는 50대, 60대인 분들. 항상 마음은 20대야. 와, 뭔들 못해. 막 축구도 잘하고, 수영도 잘하고, 뭐 현장 답사도 잘하고, 마음은 20대라니까요. 그 마음은 열정은 있는데, 움직이면 체력이 딸려. 그걸 보니까 주름살이 자글자글자글하고, 흰머리가 참, 저도 이제 요즘에 머리가 좀 빠지고, 흰머리도 생기고 이런 상황인데, 그게 이제 어쩔 수 없는, 눈도 침침해지고, 노안. 이게 나이는 어쩔 수 없잖아요. 그죠? 오늘 만난 소장님도 18년, 17년째 강남에서 이렇게 중계를 했는데, 그때 그 당시 본인이 40대 중반에서 시작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건물주를 만나니까 다 할배가 되어 있더라 이거야. 할배가. 지팡이 짚고 있고. 근데 본인 나이는 이제 생각 못 한 거야. 본인 나이도 본인인데 60대, 62세, 3세가 된 거죠. 머리가 다 빠지고 흰머리가 있고, 아, 내 나이 먹는 걸 몰랐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내가 건물을 매수하고 싶다 하면 자영업자분들, 본인이 직접 뭔가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올해 목표는 건물을 한번 내가 가져보자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내가 가져보자 생각한다면 지금부터 고금리일 때, 그리고 등기부등본을 뗐을 때 앞에 숫자가 3, 4, 70대, 80대, 90대인 분들이 있는 건물주 소유주분들, 이런 어떤 분명한 매도의 이유가 있을 겁니다. 건강이 악화돼서 가지고, 아니면 자식들에게 정려를 해줘야 되는데, 최근에 송파구에도 제가 작년에 골프를 열심히 쳤지만 동죽골프라고 있습니다. 거기 동죽골프 그다음 찜질방, 그 분이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아들이 한 3명이 있었는데 정려도 안 해주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상속세 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그 건물을 다 팔았어요. 롯데타워가 바로 보이는 그 입지에 있는 너무나 좋은 노른자 땅이거든. 노른자 땅. 그러니까 이런 걸 계속 꾸준히 본인이 그걸 매수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다 하면, 그죠? 본인한테 기회가 왔을 거 아닙니까? 그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지방 소도시나 광역시에 계신 분들이 자영업을 하고 계시는 분이면, 내가 임대료 내는 거를 대출 이자로 메꿔치기해서 내가 건물주가 된다. 물론 사업에서도 돈을 벌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항상요 5년 정도는 들고 가야 돼요. 투자는. 아파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막 2년차 3년 됐는데 역전세 맞았어요. 이거 바로 팔아야 돼요. 5년 정도는 가져가야지 최소한. 이 정도의 생각은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냥 당장 샀으면 당장 올라갔던 그런 시장만 본인이 경험하다 보니까, 당장 뭐가 나와야 되는 시기를 4년 차인 분도 5년 차인 분도 경험했잖아요. 오르는 장만 경험을 했잖아요. 이렇게 오르는 장만.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이렇게 훅 2년 전 가격으로 돌아져 오니까 멘붕이 오고, 그냥 팔아야 되겠다 매도. 그냥 왜? 심리적인 공포와, 그리고 대출 이자에 대한 30만 원 내는 걸 60만 원, 70만 원 내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두려운 거고, 아파트 들고 있어도 두려운 거야. 그리고 입주 물량이 막 이만큼, 지금 전국에 입주 물량이 많은 곳이 많죠. 인천이든 뭐 대구든 세종, 뭐 이런 세종이든, 그죠? 이런 입주 물량이 있는 곳에 내가 이걸 가지고 있고, 거기다 포항도 그러네. 포항 북구 이런 곳에 내가 물건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때의 트렌드 분위기는 여기에 분양권을 투자를 하는 게 맞았고, 또 단타로 빠지고 나와야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세금이 갑자기 단기세율 77% 분양권 때려버리니까는 못 팔고, 또 규제를 하니까 매도 계획이 틀어지니까 어쩔 수 없이 홀딩.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때라도 팔았으면 하는 아쉬움.
늘 후회. 그러다 보니까 화가 나고, 화가 나니까 남 탓하게 되고 가정 불화가 쌓이면서 이러려고 내가 투자했나라는 생각에 자괴감이 빠지기 시작하고, 그죠? 다가오는 이제 입주장을 맞이해야 되는 그 보이지 않는 장이 이제 점점 다가오니까 자금 계획에 대한 고민에, 제가 저녁에 아르바이트 해야 되나, 나도 배민의 일을 해야 되나라는 생각에 빠져 있는, 아마 5년차 이내에 있는 분들이 많고, 아니면 그냥 급급매로 그냥 던져버리는 거지. 아, 나는 자신이 없다. 그래서 그냥 내가 샀던 금액에 취득세 세금 복비 낸 것만 나는 받고 던져야 되겠다라는 생각. 그리고 단톡방이든 강의에 전문가한테 물어보니까 뭐 파세요 라고 얘기하니까 그래 팔고, 이렇게 해서 또 투자기를 떠나는 분들이 되게 많죠. 무슨 건물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이것도 지금 해결이 안 돼서 죽겠는데 무슨 건물을 매입하느냐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그래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건물을 뭐 매수를 언젠가는 한다는 생각으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도 아파트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항상 사항을 파악하고, 그리고 적극적인 협상으로 원하는 가격을 만들어야 돼요. 내가 지금같이 매수자 우위 시장일 때 아파트도 마찬가지고 건물도 마찬가지고, 자, 매도자는 60억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나는 그러면 53억이면 매수하겠습니다 얘기를 했는데, 오케이, 빠른 시간 안에 오케이가 딱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럼 이 사람 입장에 더 깎아 보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야. 그래서 이제 협상에 중개사님이 고생해서 협상 테이블에 앉혔는데, 소장님이 말하지 마, 53억 하기로 했잖아, 그럼 끝입니다 하고 얘기, 오케이 알겠습니다 했는데, 보니까 수선비도 좀 내가 수리할 건데 더 들어가고 맹도도 하니까 5천만 원만 더 깎아주세요, 이런 얘기에서 바로 매도자가 변심해서 나는 이 계약 없는 걸로 합시다, 이런 틀어지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6개월, 지금같이 고금리인 상태에서 6개월에서 한 5개월 전부터 계속 파악하면서 그 건물이 나오기만을 잽을 날리면서 기다리고 시세를 파악하게 되면은 얼마인지고, 이 금액이면 내가 수익률이, 내가 직접 사업을 하면 수익률이 올라가니까, 그리고 임대료는 대출 이자는 메카치기 할 수 있고 앞으로 개발 호재도 있을 거고, 이 정도 금액이면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고 대출 상담사도 미리 만나서 은행에 파악해서 얼마까지 RTI 따져서 임대료는 얼마인데, 그리고 내가 공동담보 대출로 내가 또다시 대출로 해서 담보 제공할 수 있는 것이 있는지 없는지 모든 것들을 준비 다 해놓고 딱 나오면은 바로 알겠습니다 하고 바로 계약금을 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되는데, 항상 협상 테이블에 올라간 상태에서는 또 갑자기 다른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계약이 어그러지게 되면은 그냥 건물 이제 매수는 날아가는 거야. 그러면 2년 지나고 또 그 건물, 사람은 꼭 보면 시세를 다시 하긴 하거든요. 그러면 이때 53억이었는데 보니까 80억이 되어 있고 90억이 되어 있어. 그러니까 후회를 하는 거죠. 그때 샀어야 되는데 라고 아쉬워하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매수자가 만족하는 수준의 가격이 되었을 때 상대방이 생각할 틈을 주지 말고 바로 계약금을 입금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매도와 매수는, 건물은요, 어떻게 보면 내가 자녀를 시집 장가 보내는 그런 기분이라고나 할까? 연끌 좋게 해서 그냥 2년 매수하고 단타족 말고, 이따가 내가 그 어떻게 매수해서 단타했는 그거 내 거 말고 지인이 다른 사람 한 걸 보여드릴 건데, 오래 보유했던 사람들은 정말 이거를 마음이 계속 바뀝니다. 70억에 내가 매도를 해달라 해서 오케이 70억에 갑자기 산다고 하면은 빨리 계약금 써 빨리빨리 해야 돼. 근데 하루 생각을 두면 이제 집에 계신 사모님과 또 남편과 또 자녀들까지 합심해서 왜 팔아요? 막 얘기하면 이제 변심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냥 없던 걸로 합시다,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 항상 빨리빨리 내가 사고 싶은 그런 것들이 딱 원하는 금액의 시세에 딱 맞게 들어와서 나한테 왔다 그러면 빨리 계약금을 보내야 됩니다. 이게 또 건물 매수하는 하나의 또 팁이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어째 좀 잘 보고 계십니까? 여기 내가 이제 19년도에 방이동에 이제 나도 건물 하나 또 볼까 하고 계속 이렇게 업종을 봤어요. 업종. 여러분들이 뭔가를 건물을 사고 싶다 하면은
사람이 많은 곳인지 적은 곳인지 어떤 업종이 잘 되고 있는지 이런 걸 파악해야 돼요. 자, 여기는 이 쭈꾸미 집이 이런 항상 사람이 많아. 항상. 여기는 이면 그렇게 방이동의 중심 상권이 아니거든요. 왜 많은지. 위에는 이렇게 건물이 흐름해요. 양푼이 김치도 손님이 많고, 독도 쭈꾸미가 되게 손님이 많아요. 그러니까 맛이 특별하고, 사장님이 내가 보니까 친절하고 그래요. 2층은 이제 마사지 집이고, 포핀 여기는 매일 뭐 빠지고 들어오고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1층에는 편의점이 있고, 가리미 김밥. 여기는 이제 되게 잘 되는데, 조선족 분이 운영하고 있어요. 이것도 통건물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장사가 뭐 왜 잘 될까? 이 사람이 장사 잘 되는 이유는 왜 장사 잘 되냐면 호텔에서 이렇게 다 모든 걸 배워서 오신 분이야. 잘 돼. 미스터 함 퓨전 포차. 여기도 뭐 잘 됐다 안 됐다가 이런 곳이고, 여기는 이제 모든 사람이 뭐 여러분들이 그냥 오토로 돌리고 싶잖아요. 그냥 임차인 뭐 이런 거 말고 그냥 내가 하지 뭐 해서 이렇게 그린토피아 많이 하잖아요. 그렇게 또 창업하신 분도 많고, 무인 또 이렇게 사진 찍는 거 있잖아요. 뭐 요즘에 스티커 사진 같은 거, 그런 것도 지금 이제 조금 지금은 지고 있어. 이게 떠는 업종이 뭔지 지는 업종이 뭔지를 생각하시면 돼. 그리고 여기가 아파트 쪽이냐 아니면 단독 다세대 빌라 원룸이 많은 곳이냐, 빨래가 이불 빨래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하는 곳이냐를 그런 것도 파악을 해야 돼. 그러면 이게 딱 했을 때 잘 되냐 안 되냐 라는 부분. 여기도 잘 됩니다. 이제 여기도 그냥 평균타는 합니다. 들겠지. 개 섞어라. 여기도 항상 사람이 많아요. 왜 사람이 많냐면 이렇게 탁 앞으로 이렇게 해서 나와서 포장마차인데, 여름이면 여름대로 잘 되고 겨울이면 또 겨울대로 또 예전에 또 그 어떤 포장마차의 어떤 이미지, 개국물 탁 해갖고 소주 한잔 탁 먹는 이런 느낌이 이런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왜 잘 되는지, 그럼 이런 걸 체크해서 내가 또 지방에다가 차릴 수 있는 그런 거 맛을 먹어보고, 그럼 내 건물을 이런 거 샀을 때 어떻게 또 시세 파악 보증금 얼마인지, 그렇게 항상 여러분들이 뭐 회식을 하든지 뭐 밥을 먹으라든지 하면은 사장님 여기 이제 좀 한 번 가서 보증금 얼마예요, 임대료 얼마입니까 물어보면 안 알려주죠. 그럼 친하게 지낸 다음에 슬슬 얘기하면은 그렇게 시세를 파악해 나가는, 거진범이 1층에 건물이 오래됐다 그러면 거의 보증금 10평에서 14평 정도가 보증금 한 3천에 월세는 한 160에서 한 180. 그리고 좀 신축이다 한 보증금 1층에 15평, 16평, 보증금 5천에 월세는 300. 물론 부가세는 별도이고요. 그렇습니다. 여기도 봐. 여기는 이제 돈벌이, 여기는 인스타를 정말 잘해서 사람들이 많이 가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입지가 안 좋은 곳에 있는 이런 상가를 내가 운영을 하고 싶다. 그냥 구분 상가를. 나는 지금 돈을 벌어야 되겠다. 창업을 해야 되겠다. 돈은 없어. 그러면 입지가 안 좋고 무권리인데다가 무권리를 찾아서 내가 장사에 소질이 있다. 인스타를 잘한다 하면 이렇게 인스타를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나중에 추후에 장사 잘 되게 한 다음에 권리금을 받고 팔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전략적인 포지션도 되게 하시면 좋아요. 이거 사람 많잖아. 줄 서 있어 계속. 여기는 원래 이제 예전에 이게 딱 보면 교회 건물을 매수해서 법인이 허물고 이렇게 지었어요. 바로 앞에 이제 롯데 타워가 바로 보이고 끝내주죠. 여기는 지하에는 볼링장도 있고 다 그냥 건물 짓고 나자마자 바로 임차가 다 맞춰졌습니다. 이렇게 백다방도 뭐 솔직히 프랜차이즈 쪽에서는 정말 이거는 아시다시피 너무 싸. 얼마나 이게 객단가 따지보면 이 싸게 됐는데 몇 잔을 팔아야 되는 건지 계산도 해보면 돼요. 내가 수지 타산이 맞는지 안 맞는지. 이렇게 빵집, 스크린 야구. 저는 여기도 되게 잘 되거든요. 오징어 청춘. 지금 한때 유행했어. 작년 재작년에 보면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 건물주들이 전부 다 리모델링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 이유는 장사 잘 되지 않기 때문에. 거기다 보면 임차인들 뭐
임대료 밀리고 이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기회를 주고 하다가 안 되니까 맹도 소송 없이 그냥 보증금 다 까이고 임차인이 나간 경우가 너무나도 많거든요. 그렇게 해서 건물주들이 송파구 같은 경우에는 통건물이 많으니까 아까 말했잖아요. 대출 융자 받은 것도 없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임차인도 잘 됐다. 제일 악성 임차인 누구냐면 노래방. 이 방이동도 보면 노래방 유흥주점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 자연스럽게 임대료 밀리고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 손님이 없으니까는 문 닫게 되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임차인을 쫓아내고 리모델링하고 이렇게 건물 가치 상승시키는 게 지금도 보면 여러분들 주변에 그냥 이제는 친구 만났을 때 그냥 밥 먹고 이러지 말고 제 영상을 보시면 그냥 많이 공사 현장이 많이 눈에 띌 겁니다. 이렇게 저는 요즘 또 이렇게 삐에로 와인펍 그래서 뭐 한 잔 와인 한 잔에 파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중심 상권에 갔을 때 어떤 업종들이 빠지고 들어오고 계속 꾸준하게 잘 되는지 안 되는지 체크를 하는 게 좋아요. 그럼 메인 상권의 권리금은 얼마인지 그럼 1억 2억 한단 말이에요. 메인 쪽은 뒤는 이제 3천 뭐 2천 5천 무권리인 것은 건축물 관리대장 떼보면 알아요. 무권리는 뭔가 주차장으로 되어 있든지 뭔가 불법 건축물이든지 이유가 있어. 그래서 무권리로 나오는 거거든요. 상권이 나름 자기는 괜찮다고 하는데 그래서 항상 건물 매수를 할 때는 항상 등기부등본도 떼보고 건축물 관리대장도 떼보고 그 관련된 공적 정보를 다 떼서 확인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해주는 중개사도 있지만 안 해주는 분도 되게 많아요. 몇 년 만에 찾아온 호식이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많습니다. 이렇게 업종들을 보는 거예요, 계속. 여기도 장사 잘 되거든요. 펍. 여기 뭐 사람 너무 여기 항상 너무 많아. 그러니까 왜 장사가 여기 젊은 친구들 정말 많거든요. 그다음에 많은 이유가 뭔지. 그래서 내가 건물주가 되고 싶고 내가 임차인을 어떤 임차인을 넣고 싶은지 임차인의 마음을 좀 헤아리고 싶다면은 이렇게 상가가 잘 되고 있고 젊은 친구들이 많은 곳에 직접 여러분들이 가서 먹어도 보고 왜 많은지 20대가 왜 많은지를 파악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런 게 노력의 대가가 힘드니까 상가나 건물주가 되기 두려운 거야. 아파트 이렇게 아파트를 상가처럼 하면은 뭐 절대 잘못된 투자는 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죠? 상가는 이렇게 낮이고 밤이고 앉아서 저기에 임차인이 얼마나 많이 가고 배달은 얼마나 되고 포스기는 또 어떻게 되고 매입 사례는 어떻게 되고 매출은 어떻게 되고 그리고 시세는 얼마 되고 권리금 얼마 되고 보증금 얼마 월세는 얼마고 이 금액이면 이것도 똑같이 거래 사례나 비교 사례를 똑같이 아파트처럼 송파구는 평당가 얼마고 얼마다 강남은 얼마고 얼마다 서천은 얼마고 얼마다 성동구는 얼마고 얼마다 이렇게 파악해 나가는 거야. 그래서 여기 내가 매수했을 때는 괜찮겠다라고 생각하고 6개월 지금부터 준비를 계속 하는 거예요. 일로스페인, 홍대, 칼국수와 족발 이렇게 업종을 계속 체크하고 파악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뭐 이것까지 해드리고 싶은데 그러면 시간이 너무 되니까 다음에 또 기회 되면 해드릴게요. 어떻게 좀 도움이 되고 있습니까? 자, 이거는 잠깐만요. 내가 건물 이거 살까 말까 했었던 물건이거든요. 송파구의 매물인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18년도에 이거를 대지 평수는 76평, 연면적은 약 300평, 298평, 보증금 10억, 월세 2천, 매매가 65억. 새 건물. 내가 18년도에 이거 보면 18년도 8월 14일 날 조사를 했으니까 새거 바로 준공해서 바로 이렇게 분양해서 임차 맞추고 나온 매물이에요. 지하 있죠. 다 상세하게. 이렇게 현장을 많이 다니면
이런 임대 현황부터 모든 걸 다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항상 건물은 연면적이 되게 중요하겠죠. 연면적. 300평. 300평의 임대료, 보증금은 10억에 월세는 2천. 자, 이 매물이 65억인데, 자, 지금 얼마에 거래됐는가? 자, 디스코로 보면, 자, 이게, 보시죠. 제가 18년도에 8월 14일 날 봤는데 65억이었는데, 몇 개월 지나서 3억에 절충해서 62억에 거래됐습니다. 62억에 거래됐는데, 아, 이 사람이 꾼이야, 꾼. 19년도에 매수해서 작년에, 와, 94억에 매도했습니다. 94억에. 일단 뭐 세금 빼고 20, 야, 32억의 수익을 창출했습니다. 꾼이죠, 꾼. 와, 그죠? 20년, 21, 23년 만에.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거, 이거 그냥 내가 좀 고민을 좀 했어. 내가 그때 그 당시 볼 때 고민을 좀 했었는데, 아쉬웠죠. 이게 그냥 9호선 역사가 연장된다 했을 때 샀으면 더 좋았는데, 9호선이 만들어지고 샀으니까 가치는 이미 다 반영이 됐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고민을 했고, 물론 여기도 코너인데, 뭐 항상 보면, 자, 송파구를 보면 여기가 석촌호수잖아요. 여기가 석촌호수. 자, 그러면 우리 뭐 얘기하는 속리단길 들어봤죠? 속리단길. 속리단길. 이렇게 속리단길. 그 다음 여기가 방위동 상가. 그죠? 자, 여기가 이제, 여기는 그냥, 여기도 나쁘지 않아요, 상권이. 여기도 상권이 나쁘지 않은데, 여기 위에, 여기가 2호선 라인이고, 여기가 9호선 라인이고, 여기 안에는, 나쁘진 않아요. 여기 밑에가 조금 상권이 죽었다고 봤죠. 이쪽 물건이 있으면 바로 덤볐을 건데, 조금 밑이었기 때문에 제가 좀 생각을 했었던 그런 아쉬운 물건이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뭐, 이때는 뭐, 18년도 생각해 보세요. 18년도는 뭐, 솔직히, 뭐, 투자할 게 뭐, 얼마나 많습니까? 투자할 게. 발에 걸리는 것들이 투자 물건인데, 뭐, 안 그렇습니까? 그죠? 그렇다. 다시 정리하면, 여러분들이, 뭐, 상가, 건물주라는 걸 말씀을 드리면, 항상 내가 내 상가를 갖고 싶다라는 사람도 있을 거고 건물주가 되고 싶은 사람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종종 제가 서울에 대한 상가에 대해서 설명을 쭉 해드릴 겁니다. 여기 시세 얼마, 여기 시세 얼마, 이 어떻다, 이 상가는 어떻다 이런 부분 아시겠죠? 그냥 맛배기를 살짝 보여주면, 또 강동구를 보면 우리 지금 핫 다거스, 핫 이슈, 여기 둔천주거, 그죠? 12,000세대. 둔천주공 지금도 규제 풀리면서 매수 문의가 5배 늘었다 이런 말 있죠. 오늘 1월 5일인가, 오늘 조합원 동원수 추첨했나? 1월 12일인가 하여튼 그런데, 내가 유튜브에 보시면 둔천주공에 대해서 제가 풀어드린 영상이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그냥 상가 건물이니까. 자, 그러면 여기 둔천주공에 12,000세대가 입주를 한다. 그러면 이 많은 세대원들이 어디에 많이 가겠습니까? 당연히 이제 이쪽 길 건너로 가겠죠. 여기 보면 또 재래시장이 또 있습니다. 재래시장. 그리고 여기 한체대 있죠. 한체대에 있는 뭐 기숙사 말고 여기, 자, 이 라인에 이제 원룸이나 많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한체대 학생들. 그리고 상가 이렇게 가지고 있는 분들이 한체대에 있는 친구들이 또 아르바이트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아르바이트, 여기 건물주들 아르바이트 구하는 건 쉽게 구할 수 있겠죠. 그리고 역도 보면 9호선 있고 5호선 있고, 그리고 여기에도 5호선 있고, 여가 가까우니까 뭐 친구들이 학교 끝나고 이렇게 건너서 여기서 원룸 자기 거주하면서 아르바이트 하는 거예요. 여기 근처에서. 그러면 이제 건물 이렇게 시세를 보는 거죠. 저는 건물을 볼 때 디스코로 보니까, 여러분들도 추후에 디스코나 밸류맵 이렇게 체크해서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공장 빼고 아파트 빼고 이렇게 체크해서 필터링하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곱미터 평당가 얼마 총액 이렇게 보면 돼. 요즘 얼마나 잘 되어 있습니까? 그다음 평당가 40평에 평당가 1263만원 3943만원 여기 가서 보면 이 대로변 라인의 소장이 얼마입니까? 하면 1억 6천에서 뭐 2억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쭉 가면 이제 JYP 건물이 있죠. JYP 건물. 일단 둔천주공 우리가 항상 보면 재개발 재건축 앞에 있는 주출입구 쪽에 있는 상가 여기 뭐 다 부숴버리니까 이쪽에 여기는 매물이 없고 이쪽에 있는 건물 근데 1선 도로가 1선은 너무 비싸니까 그럼 이제 이면 도로를 들어가잖아요. 이면 도로에 보면 이것도 많이 거래됐습니다. 많이 거래됐고 나도 알아봤고 근데 좀 마음에 썩 드는 매물들이 이렇게 많지가 않았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또한 자 여기에 지금 보면 아파트가 그렇게 뭐 거의 보면 나홀로 아파트들입니다. 왼쪽 편에 여기도 보면 거의 다 보면 나홀로 아파트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다가구 나홀로 아파트 그죠? 아니면 이제 빌라 다세대 원룸 이 수요란 말이에요. 자, 여기로 빠질 상권, 여기로 빠질 상권, 또 여기서 오는 상권. 그러면 이제 여기 위에는 재래시장, 그죠? 그러면 이렇게 들어가서 요까지가 되게 일단 주 포지션이겠죠? 그죠? 많이 움직이는 상권이 그럼 여기 있어. 그럼 이제 여기 거주하는 분들이 이쪽으로 할 것인지 이쪽으로 할 것인지도 되게 중요할 부분이고 시세 딱 보고 앞으로 여기에 있는 올림픽 파크 포레온 아파트에 있는 입주민들이 입주하게 되면 그래서 미리 매수를 하고 입주했을 때 이 사람들의 수요층이 나의 주 고객이다 라고 생각해서 미리 매수하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계산기 두드려 보면 이쪽보다는 그냥 나는 송파구가 낫다라고 생각을 해서 솔직히 저기는 조금 꺼려했던 건 사실입니다. 여기도 지금 이 모텔들이 관광특구에 의해서 모텔들이 보면 오피스텔로 지금 많이 지금 공사 중입니다. 여기 이렇게 관광특구거든요. 이렇게 해서 지금 공사가 많이 거래도 됐고 공사 많이 진행 중이고 제가 아까 말했던 여기가 거래됐습니다. 여기 있죠. 6월에 여기도 6월에 이 같은 건물 같은 소유주거든요. 여기도 찜질방인데 와 이 최고 땅 아닙니까? 최고. 와 이거 뭐 건물이 있는 것도 아니고 부수기도 좋잖아. 얼마나 좋습니까? 요것만 부수면 되는데 이게 골프 그거고 이거 주차장이고 얼마나 좋아 이거. 부숴서 그냥 다 끌어올리기는 뭐 완전 요거까지 매수했으니까 요렇게 해서 짓는 거죠. 최근에 거래된 거예요. 평당 야 1억 200 여기는 7,158만원 여기랑 같은 소유주가 또 여기지. 여기도 거래되는데 여기는 거래가 안 됐네. 같은 소유주인데 여기도 지금 짓고 있거든요. 여기 저 지금 건물 짓고 있는데 같은 소유주입니다. 같은 소유주. 여기도 찜질방인데 하여튼 여기가 나는 좀 더 아파트 보듯이 평당 1억이면 싼 거죠. 솔직히 뭐 부산 뭐 강안리 해운대 일선에 있는 그 보세요. 그 평당 얼마인가. 거기 할래요? 여기 할래요? 근데 그런 고민을 여러분 해보시는 거예요. 이해했습니까? 이 불과 지금 22년도 평당 1억 4천, 1억 5천. 원래는 7천, 8천 이랬어요. 7천 여기 있죠. 7천. 7천, 8천 이랬어요. 1억 3천. 여기 이제 잠실 세네요. 여기도 지금
송파구 상권이 잠실 세내역 상권, 방이동 상권, 엄마손 백화점, 그 다음에 이제 뭐 가락동 그쪽에 있는데, 일단 세 개 상권이 중심 핵심 상권이란 말이에요. 여기도 이제 보면 모텔들이 많이 여기도 부숴가지고 오피스를 지었네. 여기도 많이 부숴서 지금 오피스를 많이 짓고 있습니다. 여기도 아마 잠실 한번 가보세요. 여기도 지금 건물을 철거해서 지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건물 새로 지었고, 지금 가면 여기도 지금 건물 여기 짓고 지금 오픈 예정이잖아요. 그죠? 전부 거의 보면 지금 공사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지금 잠실 가보세요. 세내역 가보면 다 오피스텔로 짓고 있고 막 그런 분위기에 지금 붐이야 붐. 잠실 거주하시는 분들 많죠? 하여튼 제가 어느덧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1시간이 지났습니다. 오늘 뭐 유익한 시간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제가 서울 상권, 명동, 강남, 홍대, 건대, 그리고 뭐 수율이나 노원역이나 뭐 연신내나 뭐 이런 쏙쏙들이 상권에 대해서 일주일에 3-4번씩 현장을 다니면서 여러분들에게 그 관련된 정보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걸 강사들이 못하는 줄 아세요? 전문가가 없는 줄 아세요? 힘드니까. 엄청나게 힘듭니다. 엄청나게 에너지 소비되고. 아파트 전문가는 많잖아요. 뭐 전부 다 그래프 차트, 부동산 지인, 뭐 아실, KB 시세, 이런 거 보고 설명은 잘하는데 그래프 던져놓고, 그죠? 근데 이런 건 실제적으로 뭐 본인이 발품을 팔고 뛰어다니고 그에 대한 스토리를 알아야 되고 매도자의 이유를 알아야 되고 부동산 일일이 다 찾아야 되고 임차인도 만나봐야 되고 왜 이 매물이 나왔는지도 알아야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힘든 난코스거든요. 쉽게 도전할 수 없는 거를 2023년 발품하게 나무 이성주가 한번 제가 잘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에게 쏙쏙들이 앞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제가 그냥 제 카페 살짝 보여드리면 공지, 여기 이제 닥치고 현장이라고 치면 되거든요. 공지 보시면 그냥 23년도에 나는 뭔가 배우고 싶다, 제대로 배우고 싶다, 뭔가 성장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만 꼭 신청하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스터디를 이제 진행할 거예요. 스터디. 자, 빌부랑 나무 이성주가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일단은 내가 부동산의 책은 읽고 어떻게 해야 될지는 조금 알겠는데 너무 공부가 안 돼 있다라는 분들이 신청하면 도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는 서울에 내가 건물주가 되고 싶다, 아니면 나는 앞으로 아파트 전망이나 아파트에 대해서 좀 알고 싶다 라고 하면은 빌부한테 스터디 신청하시면 되고, 나는 건물주나 상가나 서울에 있어서 내가 올해 안에 꼭 하나 갖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네, 커리큘럼을 보면 빌부 같은 경우에는 전국 투자 지역 아파트 분석, 입주 물량, 빅데이터 조별로 해서 코칭을 하면서 풀어드릴 거고요. 저는 이제 권리금 현황이나 보증금 현황, 그리고 인테리어 비용이나 건물 가격, 개인 대출, 법인 대출, 상가에 대한 내가 모의 투자를 하고 싶다, 나는 내가 자영업을 하고 있다 라는 분들, 정말 이참에 스파르타하게 배우고 싶은 분들, 이렇게 평일반 주말반에서 준비하고 있으니까 아마 여러분들 성장하는데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돈이 없다고 하면 지금은 없지만 나중에 없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제가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건 아닌데 빌사남이 되게 어린 친구입니다. 근데 그 대충 모 유튜브를 통해서 보니까 그냥 흙수저더라고요. 힘들게 살았고 23살에 부동산 자격증을 따서 26살에 한번 해보자 했던 게 강남에서 시작을 했는데, 26살인데 당연히 건물주 빌딩 가진 사람들이 누가 이 매도 의뢰를 맡기겠습니까? 경험도 없어 보이고
솔직히 이제 젊은 친구가 뭘 잘하겠노라고 생각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친구가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밤 12시에 퇴근을 하고 꾸준하게 노력하고 나이 드신 분들한테는 얘기를 많이 들어주고 젊은 친구들한테 데이트로서 응대해주고 그렇게 1년을 계속 하니까는 거래를 하나 하게 되고 2개 하게 되고 그러면서 자기가 블로그를 써서 빌딩을 사랑하는 남자, 그래서 빌사남이라 했다더라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모든 사람들이 팬이 생기게 되고 열심히 하니까 점점 캐파를 키워서 본인이 법인을 차려서 그렇게 진행했다. 그분도 그 친구도 이제 없이 시작했던 친구예요. 없이. 연봉이 이제 1억 되고 2억 되고 3억 되고 자기 돈은 없지만 중개를 하면서 경험을 쌓이다 보니까는 그렇게 지금 컨설팅을 하면서 계속 부자들을 만나게 되고 부자들의 특징은 이것만 정리할게요. 부자들의 특징, 항상 부자가 되고 싶으면 내가 지금 돈이 없다 하면 지금 23년도는요 좀 부자 친구들을 좀 만나보세요. 부자들은 생각이 다르다는 걸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책을 읽으세요. 그리고 미라클 모닝 일찍 일어나는 습관. 게으른 사람 없습니다. 부자가 자기 관리 안 하는 부자 없습니다. 뚱뚱한 사람 없어요. 부자들, 건물주들. 그리고 항상 겸손하고 예의가 바릅니다. 그리고 약속을 잘 지킵니다. 부자들의 특징입니다. 제가 언젠가 얘기했지만 톨게이트에 지나가는 차량을 검색했을 때 영업 차량 말고 지나가는 차를 조사했을 때 새벽 5시부터 한 7시까지 다 중형차, 국산 중형차 아니면 외제차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뭔가 느끼는 게 없습니까? 그 정도로 부자들은 부자가 될 수밖에 없는 마인드와 자기 관리와 끊임없는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항상 배우려고 하고요. 돈 주고 배우는 거 아깝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공짜 좋아하면 그만큼의 지적 재산을 받는 것도 그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을 꼭 명심을 하시고요. 23년도에는 뭔가를 해보고 싶은 사람이면 과감하게 내가 뭔가를 배우고 싶다 그러면 조금은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 투자를 해서 이루는 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23년도 개묘년 검은 토끼의 해에 여러분 목표를 설정해서 그림을 그려서 나에 맞는 색칠을 해 나가는 멋진 닥치고 현장TV에 있는 회원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상 발품황제 나무 이승주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꼭 명심하시고 또 좋은 시간 있으면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또 그것도 있습니다. 이거 말씀드려 깜빡했네요. 톡도 있습니다. 톡 강의도 있으니까 아파트나 상가에 대해서 이렇게 또 풀어드리는 톡 강의도 있으니까 생각해 보세요. 33,000원에 4개의 지역 4번 풀어주고 현장 답사 2번까지 해줍니다. 와, 정말 좋지 않습니까? 뭔가 아낌없이 풀어드리기 위해서 노력한다 라는 말씀 참고하시고 아직도 할까 말까 신청하시는 분들 신청해서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응원합니다. 화이팅! 혹시 질문 있습니까? 질문 없으면 이만 방송 종료하겠습니다. 화이팅! 도움이 되셨습니까? 후기도 좀 남겨주시고 고맙습니다도 좀 해주시고 네, 그러면 여러분들 항상 응원합니다. 또 종종 뵙겠습니다. 이만 방송 종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